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인연이 돼서 이 공모전에는 그러면은 이번에가 처음이에요? 윤서 씨는? 저 소설은 처음입니다. 소설은 처음이에요? 네. 미수는? 이게 두 번째, 한 번 어디서 당선이 됐었어? 아니요, 그냥 내기만 했었어요. 내기만 했었어? 근데 거기서는 좋은 얘기가 소식이 안 왔었어? 네, 아무래도 큰 공모전이다 보니까 그랬던. 음, 나는 공모전의 의미가 약간 다른 게 나는 이제 글을 쓸 때 누구나 이렇게 1등, 2등, 3등만 알아주잖아요. 1등, 그 글도 1등만 알아주는데 그 1등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어떤 누군가의 한 번의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다시는 글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경질 나서. 나는 그런 것보다 우리 그 윤서 씨는 글을 써서 그다음에 그 먹고 사는 전업 작가가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글을 쓰는 게 어떤 그 아까도 물론 그 지금 전공하고는 내가 이제 지금 녹화를 하니까 그 전공까지 제대로는 얘기는 안 할게요. 자세히는. 근데 그 전공하고는 사실 그 전공이 내가 볼 때는 더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윤서 씨의 글쓰기라는 건 어때요? 이걸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걸 전업 작가로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저는 글쓰기 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네. 전업 작가로. 그렇게 생각한 게 언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살 때부터? 저도 사실 그 진로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 많았었는데 학과도 잘 안 맞았고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전공 수업 듣고 나서 여기는 이제 내 길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글쓰기로 전공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 본인의 학과의 전공 수업을 듣고 나서? 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윤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한 게 그러니까 글이 돈이 되는 글을 써야 돼. 왜냐하면 작가를 해서 전업 작가로 먹고 산다는 얘기는 유명해져야 되고 글이 돈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 밥벌이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내가 뭐 소설가는 아니지만 가장 내가 존경하는 작가가 한 명 있어요. 문화싸움은 아니고 셰익스피어. 나는 셰익스피어를 가장 존경해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은 그 시대가 원하는 이야기를 잘 써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고 그 준 재미와 감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유명하게 됐거든요. 나는 셰익스피어적인 글쓰기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만약 윤서 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전업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대의 셰익스피어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 미수는 지금 아직 어린데 이 다음에 뭐를 할 거예요? 저도 사실 그냥 글 쓰는 게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그쪽을 좀 성공하기가 힘드니까 글 옆에서라도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출판사 들어가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글은 어쨌든 직장에 들어가서도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출판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좋아요. 아직 뭐 미수는 어리니까. 근데 만일 이제 윤서 씨한테 원래 더 많이 있게 좀 듣는 분들하고 같이 약속이 돼서 들어왔으면은 뭐 더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나는 윤서 씨한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게 그러면 윤서 씨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길을 정했어요. 근데 네. 이제 글을 써서 냈는데 그것들이 반응인들이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네. 가정이에요, 가정. 반응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한 번 내서 지치고 두 번 내서 지치고 계속 지친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래도 이 길을 계속 전업 작가의 길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걸 머리에 두고 내가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할게요. 그럼 저는 생각하는 글쓰기가 전 약간 좀 달라요. 저도 대학원 다니고 석박사 과정 하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하고 경쟁을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우리가 살면서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내면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미수는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하면은 그 청소년기 때 친한 친구도 있지만 또 친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네. 그럼 친한 친구한테는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를, 친구 맞니 너? 그죠? 그렇게 많진 않아요. 글 쓰는 아이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글로 쓰니까. 나는 사실은 지금 내가 나이가 한 46 됐는데, 나는 지금 이게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친구가 별로 내 주위에 없어요. 코로나기도 하고, 나는 이제 주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교양 수업 가면은 이제 대학생들. 하지만 제자와 친구는 다르지. 근데 나는 지금 그래도 내가 뭐 유명한 작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글을 그래도 계속 쓰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나는 글을 쓸 때 그냥 행복해요. 그렇다고 뭐 글도 많이 쓰거나 다작을 하거나 책도 많이 내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내가 많이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글이 없었다 그러면은 난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 나는 글은 내 친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서 씨한테는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수는 아직은 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가 좀 글을 쓸 때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윤서 씨가 글을 쓸 때 재밌는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자신이 재미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재미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재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즐거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번에 그 31편의 작품들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시점이에요. 자, 각자의 글을 한번 꺼내 볼게요. 우리 먼저 미수, 지금 사랑 만들어 드립니다. 한번 꺼내봐봐.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미수야, 어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서로가. 자, 미수 꺼냈어? 자기 작품을 꺼내서 선생님한테 낸 거? 네. 자, 처음에 봐봐. 일 이렇게 해놓고 주문 이렇게 놨지.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체로 들어갔지. 네.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 그런데 미수가 지금 글을 쓴 거를 보면은 지금 자꾸만 이렇게 봐봐. 그러자 손님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입을 열어 우물쭈물 거리며 말했다. 그 다음에 또 뛰어서 이만큼 뛰고 죄송해요. 자꾸 의심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그래도 또 이만큼 뛰고 이렇게 나오지.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잘 생각해봐. 그 다음에 우리 윤서 씨도 글들 한번 볼게요. 앞부분. 자, 처음에 윤서 씨의 글 앞부분을 좀 볼게요. 윤서 씨도 글을 펼쳐놨어요? 네. 네, 잔치국수 이렇게 돼 있고. 뭐 이제 앞부분만 읽을게요. 자, 가늘게 내리던 빗바늘이 굵어졌다. 포도 가지 부위만 덮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얇게 톡톡 두들기던 소리도 타닥타닥 육중한 소리도 이행되었고 이런 말은 조금 그렇긴 한데 네. 포도 가지 사이 틈으로 흙이 질퍽하게 젖어갔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쭉 읽다 보면 여보 휴대폰 젖어요 고장나요 이렇게 또 이제 그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사가 나오는데 바꿔준다고 여러 번 말해도 본인은 퇴물이 된 폴더폰을 아직도 쓰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한 칸 띄웠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는 도통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자와 같은 토막 형식뿐이었다. 그리고 또 한 칸 또 띄고 시간은 이렇게 또 들어갔죠. 네네. 그 다음에 또 띄었어. 집 뒷칸에. 그 다음에 또 띄고. 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미수와 윤서 씨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윤서 씨는 이걸 띄었어요? hen과 hen을 왜 띄었죠? 저도 그 글쓰기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때 그게 전환되면은 이걸 행을 하나 띄우라 해가지고 그렇게 배웠긴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 고등학교에서? 네. 아, 미수는 왜 이걸 띄웠어? 그래서 엄청 이 띄운 게 많은데? 그 주제 자체가 달라지면은 이렇게 띄는 게 그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띄어서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노트가 있으면 이제부터 한번 적으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소설은 누가 쓰는 거다? 아까 제가 이 수업 녹화하기 전에 개인 소개 받으면서 그때 얘기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설은 누가 쓰는 거다, 미수? 제가. 아니야. 다시. 소설은 누가 쓰는 거다? 미수가 선택한 화자가 쓰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윤서 씨, 소설은 누가 쓰는 거다?
화자가 네, 윤서 씨가 선택한 화자. 자, 우리가 이제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아, 영화랑.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연기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연출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직접 연출가가, 우리 뭐 봉준호 감독이나 설국열차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감독이 직접 카메라 안에 뛰어가서 연기를 하지 않죠. 그럼 누가 연기하죠? 연기자가 연기하죠. 그런데 우리 작가들은 글을 쓸 때는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해요. 우리 윤서 씨가 급하면 들어가서 문도 열고, 우리 미수가 급하면 들어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막 그래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내가 오늘 이렇게 먼저 전화 이렇게 해서 당선됐다고 발표를 하고 했던 분들은 조금만 그걸 고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미수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 윤서 씨가 지금 20몇 살, 20대밖에 안 됐지만 사실 두 분의 잠재력은 제가 박사과정에서 같이 배운 동기들보다도 훨씬 더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몇 가지만 알고 고치면. 나는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지 말고 꼭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글을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나의 아바타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볼게요. 문장과 문장이 띄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만들어낸 아바타, 내 화자가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 화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자를 넣었다고 하지만 그 화자가 완전하게 화자가 되지 않고 내가 거기서 작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의미대로 문장을 띄는 거야. 왜? 작가 생각에 여기서 호흡을 넘겨야 될 것 같거든. 자, 글 속에서 우리가 서사를 할 때 1인칭으로 먼저 할게요. 지금 이제 사실 이 수업의 목표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는 처음에는 이제 서로가 알기 위해서 대화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수업의 목표는 첫 번째, 새로운 단편을 하나 써서 그동안 써서 했던 거 나한테 낸 거는 이제 내가 읽었으니까 됐고, 나한테 같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새로운 단편을 하나 써서 미수도 그렇고 이 단편을 가지고 우선은 작게는 공모전에 내서 당선되는 게 첫 번째 목표. 근데 이제 나가 생각하는 글쓰기는 공모전에 가서 당선되는 글쓰기보다 나는 누구든지 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책을 한 권 남기고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래 큰 목표는 단편이 한 6개 정도 모이면 소설집을 하나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이 과정이 잘 맞아서 만약 그렇게 정말 스승과 제자의 좋은 관계가 되면 저는 이제 우리 문지 아카데미에서 책을 한 권 낼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릴 거예요. 나는 누구든지 글을 쓰는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자기 삶에서 내 생에서 책을 한 권 내는 거. 근데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잖아. 이제 뭐 공모전이 더 나가서 우리 미수 같은 경우는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럼 대학 갈 때 공모전에서 상을 3개 정도 타면 특기자 전형으로 그냥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우선은 새로운 단편을 하나 쓴다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리고 이 수업을 있지 않은 나한테서 어떤 그 연락을 받았던 분들이나 직장 생활 때문에 요 앞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분들도 이건 목표는 같습니다. 단편을 새로 쓸 거예요. 그동안 썼던 걸 갖고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쓸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자, 시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자, 처음에 서사에서 들어가서 공간에 들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그 윤서 씨 글을 좀 볼게요. 자, 나한테 했던 잔치국수를 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서사서부터 한번 읽어보는데 지금 공간이 어디에 나오는지 볼게요. 자, 좀 천천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여름철에 하늘이 흐리다는 것은 작업 시간의 연장을 의미했다.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곳곳이 뜨거워지기 전, 대략 10시나 이런 시절에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나 오늘처럼 해가 뜨지 않는 날에는 1시 이전까지 작업이 가능했다. 더움의 한계를 넘어선 하우스의 공기에 바지 주머니 속에 넣은 휴대폰을 꺼내 현재 시간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윤서 씨 글을 읽어보면 대충 시간은 우리가 보이죠. 네. 근데 공간이 지금 어디예요? 비닐하우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화자가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공모전이라든가 우리가 독자들 책을 읽을 때 뭐가 좋은 거냐. 미수도 잘 들어야 돼. 화자인 내가 어느 공간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가 우리가 잘 이렇게 읽혀져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윤서 씨는 이제 글을 쓰는 DNA가 몸속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 자꾸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같이 이렇게 용해되면서 화자가 그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분리가 된 듯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 작가가 뭐 10시나 11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보여주고 앞부분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만 되지 정확하게 내가 주인공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어떤 것을 상황을 이렇게 한다는 듯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글을 읽었을 때. 제가 그런 화자를 그냥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냥 화자가 여기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이 좀 더 제대로 구현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화자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화자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음. 그러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있다. 지금 어두컴컴한 화장실에 들어왔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발단해서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화장실로 인도가 돼서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내가 오감이 다 열려서 화장실에 뭐 냄새, 그 다음에 지금 빛이 어느 쪽에서 오는데 그쪽에서 오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는데 밤이야. 근데 이쪽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뭔가가 이렇게 섬뜩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뭔지가 내가 궁금한 나의 느낌. 근데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나의 어떤 생각.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 근데 그 걸어가면서 내 발자국 소리에서 사박사박 들리는데 그 발자국을 통해서 들리는 어떤 나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그 발자국 속에서 들리는 나의 어떤 오감들, 느껴지는 것들. 그건데 이것이 뭔가 나의 서늘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럼 내가 그 공간 안에 100%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장면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시나리오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면 구성인데 자, 윤서 씨는 장면을 쓸 때 어떻게 처음에 자꾸 장면을 써요?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그냥 이제 일일이 그냥 나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글은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어떤 설계도 같은 거예요. 교감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면을 쓸 때는 이 장면이 내가 쓰고자 하는 소설의 주제에서 단편에서 왜 이것이 장면이 나와야 하고 그 이유가 있어야 돼. 미수야 잘 듣고 있니? 네. 이유가 있어. 근데 너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선은 들어놔. 들어놓고 내가 이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장면이 하나가 나오면 그 장면 안에서 우리 독자들은 작가가 갖고 있는 그 느낌과 시각과 작가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비닐하우스에 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10시나 11시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한 밥 먹을 때쯤 됐나? 내가 밥 먹을 때쯤 되면 항상 12시 정도에 먹는데 지금 시계가 없는데 한 12시쯤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저기 지금 학교 애들이 항상 12시가 되면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서 공을 차.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애들이 나왔어. 12시쯤 되고 이렇게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오감들이 나오면서 나의 사유들이 나와야 돼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미수야. 네. 미수는 가장 재밌게 본 책이 뭐야? 소설이? 베네딕트 빅미클럽이요. 그래. 윤서 씨는 재밌게 읽은 글이 뭐예요? 소설이? 그 단편 소설인데 그 김수옥 작가의 차나 한 잔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재밌게 읽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윤서 씨는 윤서 씨대로
미수는 미수대로 재밌게 읽은 이유가 뭐? 미수는 그 아까 말한 책을 읽을 때 재밌게 읽었다고 느낀 그 이유가 뭐야?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그렇지. 맞아.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OTT도 있고 지금 넷플릭스도 있죠. 정말 영화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OTT도 있고 극장도 있고 웹소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지 않고 웹소설을 읽지 않고 이런 우리가 일반 이런 파인아트 순수 문학을 읽었을 때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소설이 다른 매체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던 장면이나 상황을 묘사하거나 보여줄 때 사실 영화 보는 게 더 빠르고 혹시 요즘에 그 OTT에서 그거 봤어? 넷플릭스에서? 요즘 우리 학교는? 미수 봤니? 좀비물? 보진 않았는데 알아요. 더 리얼하잖아.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가 뭐야? 윤서 씨는 왜 우리가 소설을 읽어서 얻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어, 확실히 글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독자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상황을 상상하는 재미로 읽으니까. 상상도 하고요. 네, 아까 몰입돼서 읽었다 했을 때 좋았게 재밌게 느껴진 것은 간접 경험을 작가가 낸 화자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에서 느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심정, 심리. 아, 내가 쟤하고 사랑을 해봤는데 사랑을 내가 해보고 싶은데 누군가하고 내가 사랑을 안 해봤는데 그 감정이 어떤지 궁금해. 그러면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지나가고 장면이 지나가지만 누군가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을 글로 쓴 거를 읽어보면 아, 저 사람이 쟤하고 저렇게 사랑을 했을 때 느낌이 저렇게 저랬고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렇게 우리가 대리 경험이 되잖아. 소설의 가장 아까 특히 윤서 씨는 전업 작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돈을 주고 윤서 씨 책을 살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윤서 씨는 그 사람들한테 뭘 팔아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뭐냐면 아무리 묘사를 잘하고 장면을 잘 쓰고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도 사실 우리는 영화를 따라갈 수는 없어 소설은. 근데 뭐를 팔아? 내 경험을 간접 경험을 독자에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윤서 씨의 글을 읽고 돈을 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제 지금은 윤서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업 작가가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미수야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너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거기에 독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봐봐. 가장 재미없는 선생님의 강의가 뭐야? 저기 미수 그 중학교 다니다 보면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잖아. 네. 그 미수는 국어를 좋아하겠네? 네. 수학 싫어하냐? 네. 우리 글 쓰는 저기는 수학 잘 못해. 근데 미수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만약에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쳤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 제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가 돼야 되냐? 미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선생님들의 문제가 뭐야? 나는 선생이니까 그거 잘 알아. 나는 그거 전공했고 매번 밥만 먹고 그것만 가르쳤으니까 기계적으로 나와. 그래서 나는 기계적으로 풀어서 잘해. 근데 누가 문제야?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애들은 이걸 잘 몰라. 근데 내가 미수가 돼서 미수의 어떤 상황이 돼서 미수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리키면 미수가 이해를 하는 거지. 자, 작가가 이런 거야. 내가 독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서 그 상황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야. 근데 그 글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꽉 차 있잖아? 그러면 독자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나의 좋아서 혼자 쓰는 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혼자 써도 이 글을 갖고 그게 전업 작가가 안 돼도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자기 혼자 그냥 막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글은 생명이 없어서 나중에 그런 글을 자꾸 쓰게 되면 자기도 글을 못 쓰게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어머님하고의 그 관계,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너 나이 또래,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의 그 여고생의 그런 마음으로 조금 옮겨와야 돼. 지금 너무 그것이 이해를 많이 하고 마음이 깊고 너무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자기만의 이야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보자. 그러면 자, 두 분 다 보세요. 이제 글은 아까 같이 봤고 이거 녹화가 되는 거니까 또 윤서 씨나 또 미수가 고쳐서 다른 공모전을 낼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저긴 안 할게요. 오픈은. 근데 자꾸만 그렇게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끊어야겠다 그럼 줄을 띄는 거야. 이제부터 저하고 글을 쓸 때는 자 원고지 80매에서 요즘은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100매가 단편이었는데 요즘은 뭐 옆편 소설도 나오고 손바닥 소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80매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디든지 내서 단편 소설로 인정을 받거든요. 선생님은 80매에서 90매 이렇게 이번에 윤서 씨는 한 88매 정도 됐고 84매 그 다음에 우리 그 미수는 한 보니까 뭐 144매가 나오죠 원고지로 네. 그래 뛰니까.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약속을 하면 요번에 새로 쓰는 글은 단편은 80매에서 90매를 넘지 않은 글을 쓰는데 한 가지 약속 띄지 말고 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한 번도 띄지 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한 번도 띄지 말고 붙여서 쓴다. 지금 보면 대부분이 뭐 1 이렇게 해놓고 좀 쓰다가 또 여기서 막 써. 그 다음에 이게 또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2 이렇게 해놓고 또 써. 이거는 장편 소설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단편에서는 한 번도 띄지 말고 써야 돼요. 우리가 공모전에 당선되고 싶어도 심사 규격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공모전에서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띄워놓잖아요. 그럼 이미 보지를 않아요. 단편 소설의 어법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붙인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첫 발단이 양치질을 하면서 내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잠깐 회상에 들어갔어. 어저께 내가 만났던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양치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주머니를 보니까 내 주머니에 차키가 하나가 있네. 근데 이거는 어저께 내가 걔한테 받은 차키인 것 같아. 그리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러면 거기서에 대한 묘사나 상황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띄지 않고 다음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윤서 씨.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화자가 이동해야 되나요? 그렇지. 우선 가장 쉬운 게 공간을 이동하는 거야. 네. 맞아. 내가 이렇게 나와서, 자, 지금 내가 세면대를 나와서 신발을 신고 복도를 거쳐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불현듯 어저께 내가 만났던 애하고도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엘리베이터가 보면서 그 애가 내 목에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걸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뛰지 않고 글을 써도만 해도 잘 써요. 우선 가장 쉬운 건 뭐다? 공간을 이동하는 거다. 오늘 적어 놓으세요. 공간을 이동하는 거. 자, 이제 나하고 글을 쓸 때는 한 번도 띄질 않을 거예요. 쫙 붙여서 그냥 쓸 건데, 들여쓰기 이런 건 해야 돼. 들여쓰기 이런 것도, 미수 들여쓰기 뭔지 알지?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앞에 글을 쓸 때, 시작이 될 때, 한 칸 들여서 쓰고, 또 쭉 쓰다가 뭐가 전환이 될 때, 띄는 게 아니고 들여쓰기를 하면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그 구분할 때 들여쓰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문법상의 들여쓰기고 내용상에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지금처럼 띄지 말고 내용상으로 구분할 때는 아까 윤소 오빠가 말한 것처럼 공간을 바꾼다. 근데 이때도 공간을 바꾸는데 그 공간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쓰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글하고 우리 윤서 씨가 권태로운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수가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얘기를 할게. 그 가라오케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 남자가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술집에 가서. 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윤서 씨가 그 권태로운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아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술을 먹고 깨면은 허탈하잖아.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쓴 건 알겠는데 그게 그 의미가 너무 일차적인 거야. 그게. 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그냥 막 쓰지 말고 느낌은 이런 건데, 그럼 이게 내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권태로움을 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독특하게 보이려면 내가 어떤 습관과 버릇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매력이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뭐 비닐하우스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잔치국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아주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얘가 어떤 버릇이 하나가 있어. 얘가 오전 5시만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조깅을 해, 이렇게. 조깅을 막 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얘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맨날 조깅하는 게 얘한테는 인생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얘가 탁 느낀 거야. 그래서, 봐봐. 권태로운 걸 얘기할 때 남자들이 가서 노래방에 가서 술을 먹고 그것도 있지만, 조금 더 고급적으로 나오려면, 얘가 그렇게 느꼈는데, 어느 날은 얘가 그래서 매번 나가는 조깅을 안 해. 차라리 이런 게 더 독자한테는 이것도 고급은 아니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고급은 아니야. 이렇게 뭔가의 어떤 이 아이의 어떤 스타일과 습관이 깨지는 거야.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더 얹어볼게, 숟가락을. 근데 얘는 예전에는 맨날 뛰었어. 이렇게 뛰었어. 그러니까 우리 윤서 씨는 조깅을 좀 해요. 네네. 그래요? 요즘 코로나인데 운동을 해? 네. 조깅을 해서 이렇게 뛰는데 뛸 때는 얘는 목표만 바라봐. 뭐 사물이 어떤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약속이니까 뛰는 거야, 그냥. 근데 얘가 이제는 귀찮아. 뭐가 권태로워. 이제 안 뛰는데 얘가 맨날 새벽 5시에서 6시면 뛰었어. 근데 얘가 한번 저녁 6시에 나가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깅했던 그 코스를 얘가 이제 조깅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걷는 거야. 걸으니까 해가 막 지고 요즘 같으면 6시면 해가 지니까 여기 또 호수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 오리들도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뭐 띠랭띠랭 아이들도 걸어다니고 아줌마들도 장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도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서 얘가 권태로운 것을 똑같은 공간인데 상황이 달라지면서 얘가 다른 걸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것이 조금 더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권태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거는 일상적인 거라는 거지.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의미가 뭐든지 장면을 쓸 때는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6분 외에 여기 초대되지 않은 다른 분들 외에도 사실은 글 잘 쓴 걸로만 치면은 몇 분 더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연락을 거의 프로 작가처럼 쓴 분도 계셔, 사실은. 왜 연락을 안 했냐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게 너무 꽉 차 있어서 그거를 덜어내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미수는 아직 백지 같은 그런 학생이고 윤서 씨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것만 자꾸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니 조금 더 장면을 쓸 때 생각하면서 어떤 걸 쓰면 더 전달이 잘 될까를 좀 더 고급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돼서 이렇게 좀 더 기회가 되면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메이저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글들을 분석을 해. 그럼 이게 왜 당선이 됐는지 보여. 그거 분석을 해서 내가 알고 나면 내 글도 그렇게 쓰면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방법은 있어요. 나 이제 그런 글쓰기보다 더 뛰어넘는 글쓰기를 원하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윤서 씨가 얘기 잘했어. 공간을 바꾼다. 근데 내가 삼가위도 얹을게 숟가락을 선생님이 그냥 바꾸지 말고 내 글에서 주제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돼. 의미도 없는데 그냥 복도를 걸어가도 안 되고 의미가 없는데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요. 다 연결돼 있어야 돼, 고리가.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은 그냥 들어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알아서 해줄게, 미수는. 너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수업이 성인들이 듣는 수업이라서 그래. 근데 선생님도 또 성인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는 내가 조금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 네. 자, 두 번째. 또 윤서 씨가 이제 했으니까 미수가 이제 답해 볼게. 우선 어려워도 드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작가가 띄지 않고 붙여서 쓰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내용이 바뀔 때는 아까 공간을 변화시켰어. 두 번째. 공간 변화시키는 거 말고 또 어떻게 하면 내용이 바뀔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왜 썼더만 그렇게. 어떻게 하면 또 바뀔 수 있을까?
뭐 본인이 쓴 글에는 그 애가 이름이 뭐였지? 한이었나 하나였나? 미수야? 저도 막 끼운 거라서. 그 아이가 그냥 혼자 나와서 일기 쓰듯이 그 애가 완전히 하나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작가가 쓰는 거고 화자가 쓰는 게 아니라 자 시간이 변하면 돼. 근데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이 낮에서 밤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피드백. 이 글이라는 소설은 과거와 현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 똑같은 공간을 와도 시간이 변하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혹시 윤서 씨 뭐 또 하나 말할 수 있을까요? 글을 써본 게 경험이 있으면 그게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바뀌면 되죠? 내용이 바뀌려면? 민식의 전환인가요? 인식의 전환은 조금 그렇고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다른 사람이 응? 다른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면 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그 윤서 씨 작품에서 우선 세 개만 얘기할 게 더 많은데 우선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되는데 우리 지금 윤서 씨 작품에서 주인공은 있어요. 저기 주인공이 지금 몇 살의 때 남자예요? 한 30 중반으로 생각했습니다. 30 중반에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 남자가 있잖아. 네. 그럼 이 남자가 주인공이고 이제 원고지 88매 뭐 84매까지 이야기가 흘러가잖아. 네. 그때 주인공이 조연이 누가 있어? 우선 베트남 아내가 있지. 네. 근데 이 베트남 아내는 어떤 더 정확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남자한테 그냥 그런 베트남 아내인 거지. 또 누가 있어? 조연을 생각해봐 이제 조연. 정확하게 들어오는 조연이 또 누가 있어요? 화자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는 어떤 역할이었어? 화자를 좀 경각시켜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더 들어와야 돼. 주제를 더 끌려면 확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사실은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수업할 때 80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서 40분 정도 되면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설은 어떻게 쓰는 거야? 미수야? 옛날에 소설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문학 시간에? 안 매워. 발단, 아,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개잖아. 내가 아무리 정말 유명한 소설가고 내가 정말 아무리 뭐를 잘 쓴다고 해도 처음에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연습할 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돌 되듯이 연습을 자꾸 하고 나면 그동안 아이돌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위기가 있죠. 우리 시나리오 글을 쓸 때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 구성으로 가요. 그렇지만 소설은 단편은 장편이 아닌 단편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발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근데 이제 요거 보세요. 발단, 전개, 절정. 자 윤서 씨 작품에서의 절정은 어떤 부분일까요? 작가가 한번 말해볼까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논두렁에 차를 빠뜨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절정은 단편에서 절정은 하나거든요. 절정은 어떻게 와야 돼요? 세게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누나 캐릭터가 그나마 조연이잖아요. 네. 이 누나 캐릭터가 절정을 갈등이라는 것을 이끌 만큼 그렇게 세기가 큰가를 생각해봐요. 조연의 캐릭터를. 어떤 것 같아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만들어야 돼. 네. 갈등은 한 번만 오는 거예요. 장편은 이렇게 좀씩 왔다 그 다음에 한 번 터뜨리고 왔다 갔다 한 번 터뜨리고 이렇게 가는 게 장편이라면 단편은 한 번에 딱 칼로 베는 건데 거기서의 갈등은 딱 한 번만 오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조연을 아예 갈등 선과 악, 모와 모 이렇게 조연을 하나 센 크기의 뭔가를 하나 만들어놔서 둘이 붙였을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도 혼자만 길거리 다니고 혼자만 그렇게 술 먹고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편도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이 와야 돼요. 1명 정도는 2명 정도는 와서 이거 붙여야 된다. 근데 그거를 누가 잘했냐? 미수가 잘했다. 미수는
이렇게 글을 서사는 잘 못해도 그렇게 구성에 대한 걸 알고 있더라고. 본인이 본능상. 본능적으로 알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사실 수업 지금 40분보다 더 했죠.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뭐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제 자기 소설에 대해서 분석한 걸 좀 얘기를 하고 5분만 쉬고 지금 몇 시죠? 12시 16분에 다시 들어오면 이제 발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5분만 쉬고 16분에 들어오세요. 다시. 네.